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줌을 열고 몇 분 들어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2월 10일이 설 명절이죠. 근데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 친지 쪽, 뭐 처가든 친가든 또 이제 멀리 떠나 계시던 분들이 또 고향으로 오셨을 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 이 소개를 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되게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저 역시 처가 쪽은 지금 두 번을 못 갔고 이번이 포함이 되면은 세 번째 못 가는데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일을 해결을 한 상태도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이야기나 좋은 인상으로 또는 분위기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다른 방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내용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오랜만에 그 두 번째 노드의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온누리라는 어, 곳에 그 유튜브나 온라인 영상이 주로 올라왔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들여다보니까 한 2개월 전으로 더 이상 영상이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과 조금 관련이 있으신 분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봤는데 이 영상 들어오기 전에 줌하기 전에 한 전화를 해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잠정적으로 그 어, 온라인 설명한 내용을 올리는 것 자체를 중단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여기에 한번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검색어를 가온누리라고 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2개월 전, 여기도 2개월 전, 2개월 전, 1년 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월 전 뭐 좀 영상 자체가 아, 거의 안 올라와 있어요. 어,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다른 쪽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오프라인 설명회도 엄청 다니고 지금도 첫 번째 노드하고 그 관련되는 노드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설명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동인지 어디 한 군데 설명하는 내용, 플럭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걸 한번 젊은 사람이 하길래 한번 들어봤는데 SOP라는 거를 그 플럭스 이전의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어떤 내용이나 하면은 SOP라는 거는 실제로 그 스테디움 오너 타워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지분이지요. 내가 몇 개를 위임을 했느냐,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에 넣었느냐, 넣고 나서 어떠한 SO에게 이거를 위임을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거기에 SOP라는 그 권한이 그러니까 이제 투표라든가 뭐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그 개수가 SOP가 한 개냐, 10개냐, 100개냐, 1000개냐, 만 개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파워가 좀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람이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카운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 SOP라는 거를 그대로 몇 개라는 거를 인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파워를 어 권한을 이행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SOP라는 거 자체가 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플럭스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었나 하면은, 결국에 위임을 하고 커뮤니티 풀에 넣었을 때 자기들이 재정적으로 뭔가를, 금전적으로 뭔가를 좀 쓰고 싶다. 그거는 재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금전적인 뭔가를 좀 돈이 필요해서 쓰려고 할 때 이전에는 그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플럭스라는 거를 표현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대출 기능이다. 그러면은 지금 XRP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브릿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브릿지는 일단은 그걸 이용을 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고 가스비도 들고, 그러니까 XRP로 하면은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SOP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플럭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플럭스는 대출 기능을 위한, 내 거 넣어놨는데 내 거를 빼 갖고 쓰는 것도 아니고, X 플럭스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어 실제로 빌리는 거는 뭘로 빌리나 하면 인케이스타라는 걸로 빌린대요. 그럼 그 대출이잖아요. 대출이면 또 갚아야 되지요. 내게 들어가 있음에도 이자 주면서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인케이스타라는 게 실제로 뭐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어떠한 거래소에서 사용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금전화할 수 있는 게 되느냐. 그런데 그 가치는 또 얼마만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내가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00개를 넣어 놨으면은 지금 가격이 0.01 한 2 또는 3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000개에서 0을 하나 떼고 두 번째 하면 더 떼 가지고 보면은 한 130불, 그 정도 되겠네요. 실제로는 70,000 불이 돼야 되는 거죠.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럼 130달러 또는 1,300달러, 1,300달러는 절대로 아닐 거고, 130달러라고 하면은 130달러를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용 대출을 받아도 130달러면은 거의 2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내가 7달러로 계산을 해 가지고 자산 이전을 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0.012, 0.13달러가 되는 걸로 플럭스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라. 그게 금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냐?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 이전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가온누리라는 쪽에서도 하는데, 그때는 신용대출이라는 뭐 이런 표현을 했었고, 여기서도 대출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결국에 그게 가치가 있냐는 거죠. 내 돈 넣어 놓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 우리가 라이브를 통해서 매달 한 번씩 거기에서 그 용어로는 shared future, 아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이
실제로 어 그 Q&A나 이런 거 할 때 그 답글 달리고 하는 이런 내용들, 댓글 다는 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전부 다 아주 뭐 그 아직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자기들 개인의 인제 판단이고 뭐 그런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안타깝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쪼끔 더 다른 이야기를 쪼끔 더 해 보고 싶은 게, 다시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거를 한번 보여 드렸죠. 한마디 더, 비대위 회원들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제 거에 추가로 해 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음 잠시, 죄송합니다. 이 다시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어 이렇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예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내용에 보면은 "평신들 육갑 들고 있네. 김판과 송갑이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걸 아직도 모르냐." 이 저보고 한 이야기는 같은데, 일단은 뭐 그건 둘째치고 김판과 송갑이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걸 아직도 모르냐?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법적인 대응으로, 여기 저는 여기는 소위 말해서 저희와 똑같은 일반 그 일개 프론티어와 같다. 우리는 그냥 듣기를 노력하고 그 뭐 그 저기 그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자기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최고의 직급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직급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죠. 여러 각도로, 여러 저기 어 여러 가지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상화할 생각이 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저는 정상화를 당연히 원치 않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육갑던데요, 우리가. 참 안 됐지요. 그다음에 백병모라고 하시는 분은 애기도 있는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예치한 돈이 있는지부터 의문이 가득한데 중간 단계 건너뛰고 정상화 얘기, 아직도 망상에서 못 태어났구나 싶습니다. 정말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중간 단계, 그리고 예치한 돈이 있는지부터 의문이 가득한데, 예치한 비트, 그게 있는지 의문이 가득한데, 이렇게 일단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중간 단계, 이게 지금 없으면 우리가 이 짓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치한 돈이 있는지부터 의문이 가득한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로 해 가지고, 사기로 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피해 본 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논리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치한 돈이 있는지 의문인데 왜 하냐 이거죠. 그럼 다 혼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분명히 비트, 이더, 테더, KOK로 스테이킹을 했고, 스테이킹을 한 것이 언제며,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어떠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몇 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하자는 게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무나 참,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런 글도 올리고 그다음에 저기 원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정말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콕 정상화 타령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헛개비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 이름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놓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어 contribution이라는 기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 드렸죠. 세상은 공평하다는 거에서 공평은 따라가되 거기에서 잘하면은 잘한 만큼 보상이 있지만은 거기에 역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상화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비트 이더를 찾지 못하는 이상은 저도 여러분도 지금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관둬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에는 어떠한 돈도 싸재 놓고 있지를 않아요. 그거는 KOK가 50억 개가 발행이 되고 나서 각 사용처에 따라 가지고 분배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로 사용을 하는 거고, 결국에 스테이킹을 한 거는 스테이킹 한 개수대로 스테이킹이 되어 있어야 된다. 비트, 이더, 테더 같은 경우는, 테더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비트, 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 교환을 해주는 기능이 일정 기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거 외에 사용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횡령이지요. 아, 이 내용은 왜 좀 뛰어났냐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뭘 해야 하나 의견들도 내주시고 집행부에게 건의도 해주시고 온 국민들이 알게 아이디어도 모아야 합니다. 의원님, 원장님이 추진한 일에 전적으로 지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행규 씨하고 진원자 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거의 뭐 전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의원님이라고 하신 분의 의견은 이거였죠. 비대위 회원들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정말 그 비대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정말 한번 묻고 싶네요. 그 다음에 박준영 씨라는 사람은 제일 많은 책임은 송가병이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누가 뭐래도 모집 총책 송가병이가 자기 우렁텅이에 쳐넣은 것이지요. 일단은 이 사람은 분명히 제가 표현을 좀 했지만은 등급 수익이라는 거, 그 다음에 후원 수익이라는 부분에서
엄청난 그 기여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상의 기준인 기여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난 수량을, 엄청난 보상을 받아갔다는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책임이 많지요. 저와 같은, 뭐, 소위 말해서 1레벨, 뭐,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날 제가 유튜브 상에서 그런 거를 본 기억이 있어요. 하루 만에 1레벨을 가지 못하면은 사회생활 잘못했다. 1레벨이 뭐예요? 5명을 자기가 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5명 정도도 소개를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지 누가 이야기했는지 하여튼 목소리는 이 사람 목소리인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얼굴을 살짝 가려놔 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놔 가지고, 그다음에 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노력한 가치가 반드시 올 거라 믿고요. 또 한편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의의할고, 무조건 송가병 징역, 무기징역, 김판종 가형. 사람이 살인을 해야 하는 것이 현행법일까요? 김판종, 송가병 또한 육성 칠성 살인자 아닐까요? 금융 범죄는 사기라고 딱, 사기로 하면은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횡령, 기타 등등 해가지고 금융 범죄는 준살인에 가깝다라고 저도 뭐 일찌감치 이야기를 했었고, 어, 그게 우리나라에는 좀, 그 형량이 너무 약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에서 어, 그 육성, 칠성 뭐 요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소개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뭐 육성, 칠성뿐만 아니라 1레벨 아니면 레벨이 없는 사람들도 원금 보장을 해준다, 해,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도 다 범죄자예요. 그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넘어갔다. 특경법에 해당이 돼서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오프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가 어, 그 정관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정관 속에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잡아내려고.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유사수신 관련해 가지고 가상자산도 자금으로 들어간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현금을 가지고서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에, 그게 이제 전체 되고, 어, 뭐 2년 전부터 발의를 할 때쯤에는 오인 사기가 또 많이 발생이 됐겠지요.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됐는 게 유사수신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상자산도 자금으로 추가를 했다. 이게 주 골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원금 보장을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나오면은 어디에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기와 횡령과 배임과 이런 거는
완전히 별개의 상태로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장들은 보면은 계속해서 사기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제 횡령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횡령을 누가 했느냐는 거죠. 거기에 팔승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어떻게? 업무를 해요? 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너무나 닮아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자꾸 말바꿈을 해 간다. 그리고 하는 척도 해야 된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또 보니까 정치권 사람을 만나는 사진이 또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분에 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인가 더불어민주당인가 거기에 그 공천 관련해 1차 심사가 23 명이 나왔다라고 그 발표가 되는 것 같더라고. 지금은 사실은 어 정치권의 사람들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일이 안 돼요. 왜? 거기는 입법부 사람이고 사법부에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지 일이 해결이 되지.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한번 만나러 가실 거냐?"라고 묻길래 됐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 정도로 우리는 뭐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거조차도 저는 뭐 하지 말자라고 제 의견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는 분은 왜 그런지 아실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에서 그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정말 내가 지금 근지러운 곳은 예를 들어서 여기인데 다른 데를 막 끌으면서 "가렵다, 가렵다." 하는 거와 같지 않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려운 데를 긁어야 되고요. 상처를 입은 데다가 치료를 하고 뭐 약을 써야지요. 심지어는 뭐 그런 유사수신 행위 그거를 했는 거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를 했다라고 이렇게들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프로시저가 그렇잖아요. 법안 발의를 하고 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상임위로 보내고 상임위에서 끝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까지 가야지 법안이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얼만큼 정말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법안 통과니 거기에서 안 했으면 안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자체도 나중에 가서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이 딜딜 끌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된다 손 쳐도 이거는 개개인이나 누구 소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객관성을 가졌는 사람이 그 이후의 일은 좀 추진을 해 줘야 된다.
당연히 포함은 돼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하는 거 봐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하는 짓과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꾸 바뀌어가요. 자꾸. 그러니까 일관되게 가지를 못한다는 거는, 그리고 아까 그 글 올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또 강퇴를 다 시켰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이게 지금 적어도 이만큼 시간이 흘렀으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정말 하면서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명절이 다가오는 게 제일 싫어요. 일단은 이런 시기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특히나 이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제가 소개한 사람이 있는, 그런데 명절 되면은 만나야 되면은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그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그 자산이 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올인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대출이라든가, 특히나 신용대출 뭐 이런 거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을 맛이잖아요. 예, 지금은 우리가 아는 에소 또는 노드들도 자세를 낮추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외형적으로 한쪽은 엄청나게, 어 그 또 그 한 사람만 사실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저거 엄청나게 그 표현을 하던데, 저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하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그쪽에서는 또 반박을 하려면은 정말 이런 내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뭐가 말이, 제가 설명을 하고 의견을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요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까 같은 경우 그런 내용 있잖아요. 정상화 남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럼 남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사기로 한들 남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하려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난리를 지겨요? 그리고 법안이 하나가 되더라도 그게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께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KOK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따져 가지고 하면 KOK로, 예를 들어 원금을 돌려준다. 원금을 돌려준다는 게 거기에 플랫폼 가격이 $7로 돼 있기 때문에 $7로 나눠 가지고 그냥 스태킹 돼 있는 거 내줘 버리면 돼요. 재단 입장에서는 그걸만 해 버리면 그냥 끝나 버려요. 그러면 저쪽에서 주장한 것들이 그대로 그냥 끝나버려요. 왜? 니들이 들어갈 적에 현금으로 들어갔느냐, 니들이 들어갈 적에 KOK로 들어갔느냐, 니들이 들어갈 적에 비트코인에 이더리움으로 들어갔느냐, 스테이킹은 뭘로 했느냐, 현금으로 했나요? 그러면은 원금으로 돌려받는 거는, 그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 어떻게 돼요? 거래소만 다 거쳐가지고 지갑으로 그냥 트랜잭션이 된 것뿐이잖아요. 그러면은 돌려주는 것도
그냥 코인의 개수 거기에 딱 저거 플랫폼 가격이 $7로 되어 있으면 $7로 해지해 줘 버리면 돼요. "너들 원금 돌려준다." 여기서 원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코인이죠. 원토큰이지요. 그런데 뭐 이게 법정 화폐의 가치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렇게 알고 들어갔나요? 그렇게 알고 들어간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냥 들어갈 때 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산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거고 나는 분명히 케어케만 넣은 거잖아요, 제가 들어갈 때는. 근데 이런 걸 우긴다고 돼요? 법이 그렇게 우습해요. 뭐 누구 봐주고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잡아 넣는 거는 케어케예요. 그러면 저기서 요구하는 대로 원금을 보장을 하라고 하면은 원금 보장이라는 게 KOK가 들어왔기 때문에 KOK 개수로 내주면 되는 거예요. 원금 저거 뭐 보상해 준 거잖아요. 그거 받고 여러분들 끝낼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만 불을 해 놨고 70만 불을 해 놨으면은 $7로 계산하면 10만 개 또는 뭐 7만 불이면 만 개를 가지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여기다가 팔면은 7만 불이 $100 되나요? 만 개를 가져와 가지고 어 아니지. 지금 700불 정도 되는 그 정도 되지요? 70불 되나? 70불 정도 되겠네. 만 개면은 여기 그 거래소에 와 가지고 0.007이 안 되잖아요. 0.006 이잖아요. 그럼 공두 개 떼면 700불 되나? 뭐 하여튼 그 정도 받고 말래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맞는 거는 맞는 거고 내가 듣기 싫어도 맞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스태킹을 한 루트를 한번 쭉 저기 뭐 돌이켜 보면 알잖아요. 은행에서 하루 또는 이틀 묶여 놨다가 끄잡아내 가지고 한국 거래소에서 리플이나 트론을 사함으로 해 가지고 현금은 사라져 버리죠. 그 현금은 고거를 리플이나 트론을 판 사람이 가져가지요. 현금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옮기잖아요. 옮겨 팔면은 USDT가 되고 USDT를 다시 가지고서 KOK를 사는 거예요. KOK를 사 KOK 지갑에 넣고 KOK 지갑에 들어가 있는 거를 채굴하게 할 때 개수로 넣지 돈으로 넣었어요? 정말, 정말 답답한데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거를 아니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가 가지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래요? "우리는 이게 현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네가 돈을 넣는 거는 은행에서 딱 내 꺼잡아 내 가지고 거래소에서 딱 삼과 동시에 뭘로 바뀌었어요? 니는 현금으로 돌아다닌 게 아니고 트론이나 뭐 리플로 해 가지고 옮기고 KOK로 잡아 넣었네.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원금 보장이라고 해서 그 원금 개수 들어가 있는 스태킹 예치돼 있는 거 고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고대로 받아 나오면 되네. 그럼 그거 가지고 나와 가지고 다시 현금화하려고 또 해 보니까 뭐가 돼요? 돈 안 되지요. 손에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앉지요. 왜 이렇게 아닌 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시위하고 뭘 하면은 '내 원금 찾는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요?
재단에서 스태킹 지갑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 내주기만 하면은 그 범죄 그 부분에 대한 클리어예요. 끝이에요. 뭐 우회라고. 그 사람도 우회 커버해 주려고요. 그 사람한테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려고요.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막 이 저 뭐 그런 소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빈 깡통 안에 뭐 하나 넣고 저 쇠붙이 하나 넣어 놓고 한번 흔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소리가 나요. 답답해서 이런 표현까지 해요. 이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에 가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송이 제대로 되는 방송이냐는 거죠. 답답해 미쳐요. 저는 3 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있는 것 말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그 3 시간 한 거를 거기에서 방송용으로 1 시간짜리로 축약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가장 쉬운 거는 여기에서 이 센터에서 여기 이 자리가 센터였는데 여기서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이렇게 되고 사태가 이래 되고 나니까 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가지고 나는 어떻게 지금 그 매깐 그 생활하는 거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그냥 푸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막 그리고 아까 뭐 전 국민의 쪽팔려요. 그 정도의 내용 가지고 알릴 것 같으면은 쪽팔려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쪽팔려서 못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개혁회의에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손가락질 당할 내용이에요. 이거를 전 국민한테 알리자고요? 그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서 왜 업무상 배임을 통해서 횡령을 해 가지고 여기 있는 플랫폼 가격을 왜 조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떳떳해요. 우리는 피의자처럼 느껴져요. 근데 보니까 뭐 저기 어 그 돈 된다고 하니까 뭐 올케도 갖다 넣고 뭐 4,700명 되는 사람한테 책임진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뭐 정말 스스로가 범죄를 시인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보짓을 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르고 했지만은 잘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는지 그 문제의 그 정점에 있는 게 누군지 이거를 가지고서 범죄 행위를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KOK만 가지고서 뭘 저기 다시 살려보겠다. 저는 끝났어요. 그거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 그런데 비트 이더가 가치가 그대로 그래도 사 가지고 넣을 때보다도 개수가 그 개수 각각의 가치가 2021년 상반기 전까지 상반기까지 그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그때보다도 더 올라가 있었고 그 이전에 한 사람은 더 싼 걸 사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개수가 들어가 있었고 그 개수가 가격이 몇 배가 올라 버렸잖아요. 지금도 42,000 43,000 불인데 비트코인이. 그럼 뭘 해야 돼요? 찾아야지요. 저는 저놈들이 뭐 감옥을 가든 그런 거 전혀 뭐 관심 밖이에요. 그런데 비트, 이더, 테더는 찾아야 돼요. 근데
확인을 했는데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무죄예요. 무죄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상관없어요. 남아 있으면 그냥 그대로 또 가면 돼요. 정상을 가면 돼요. 안 내놓고 없다. 그럼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언제 기준으로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몇 개가 남았는지 그걸로 그냥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썼으면은 뭐 어떻게 썼는지 또 다 에비던스 증거물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기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말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명확하고. 답답한 사람들 거기에 참 동조를 하고 하는 사람들도 참 아깝다. 뭐 저는 그 말밖에 할 게 없네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